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. 바로 아웃풋이라는 책에 실린 최유라 작가님의 글입니다. 아, 네. 그 글들이 참 인상 깊었죠. 네, 정말 깊은 개인적인 고통, 또 자기 의심 같은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서와 작은 실천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오늘은 이 경황을 통해서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? 이거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글들은 사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또 자기 불신 같은 문제들을 정말 솔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보여주는데 특히 그 아웃풋이라는 개념, 그러니까 배운 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. 그 시작점을 보면 정말 힘겨웠던 것 같아요. 삶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하고요. 아, 사소한 곳에서도 그렇게 느꼈군요. 네,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또 어머니한테 들었던 어떤 말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도 깊었고. 그 임신중절 관련 발언이었죠. 참 아픈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. 네, 거기에 낮은 자존감, 또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, 부모님에 대한 원망, 교통사고 트라우마까지 정말 그 당시에는 삶이 그냥 고통 그 자체였다.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과거의 경험들, 그리고 계속되는 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한 사람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틀에 가둬버릴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는 것은 그저 고통이었다는 그 깊은 절망감이 어떻게 보면 변화의 강력한 시작점이 된 셈이죠.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요. 그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웃풋스쿨이었군요. 네, 맞아요. 근데 처음에는 그 코치님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오바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회의적이었다면서요. 네, 그런 면도 있었다고 하죠. 근데 그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흥미로워요. 뭐였을까요? 단순히 책을 읽는 인풋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에 적용하는 아웃풋 미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뭐 새벽 기상 시도라든지 긍정 확언하기, 부정적인 말 안 쓰기 이런 것들이요. 아, 구체적인 행동 과제들이 있었군요. 네, 처음에 당연히 버거웠겠죠.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구나.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.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. 맞아요. 그리고 코치님이 제시한 그 4가지 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. 부정적인 말 금지, 비교 금지, 현재에 집중하기, 말 그대로 듣기.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. 아, 서로 지지해주는 분위기? 네.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뭐랄까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다 MVP로 선정되면서 성실함이라는 걸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하게 되고 특히 저는 그 죽고 싶다는 제목으로 PPT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 정말 강렬했어요. 아, 네. 그 발표. 그건 정말 단순한 고백 이상의 의미가 있죠. 어떤 의미일까요?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거요.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? 이 두려움보다 그냥 솔직하게 그걸 해냈다는 경험 자체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인 거죠. 어,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. 그렇죠. 이런 작은 성공들, 또 자기를 열어 보이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뭐 상대방 말을 꼬아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거나 긍정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거나 네, 그런 작은 실천들이죠. 식단 조절이나 뭐 턱걸이 시도 같은 건강관리도 그렇고 어려운 경제 공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모습.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런 반복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꾸는 힘, 즉 뇌 가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. 아, 뇌과학이랑도 연결되는군요. 네, 부정적인 생각 회로 대신에 긍정적인 습관의 길이 새로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포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. 포기요? 네,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한다. 이 태도요. 완벽하게 하려는 대신에 그냥 꾸준히 하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.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거죠. 아,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자기가 올빼미형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무리하게 새벽 기상을 고집하는 대신에
점진적으로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, 그 제자리 뛰기 기법이라고 했죠? 목표를 아주 작게 나눠서 시도하는 거, 이것도 중요한 자기 이해의 결과고요.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지독했던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니 내가 좋다. 이 단계까지 가게 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기 수용이죠.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참 와닿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. 이 메시지가 더 힘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. 네. 매일 밤 괜찮아, 다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.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모습이랄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최유라 작가님의 여정은 결국 그 깊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이에요. 네.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, 바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온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깊은 절망 속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최유라 작가님의 경험은 정말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, 그리고 꾸준한 작은 행동의 힘, 또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내면의 변화와 자기 수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작은 시작이 위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최유라 작가님은 자신에게 새벽 기상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, 즉 자신이 올빼미형이라는 걸 알고 또 점진적인 접근, 제자리 뛰기 기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냈잖아요. 네, 그렇죠. 혹시 당신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어떤 방법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그녀처럼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성장 방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 데 집중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?